자, 반갑습니다. 세번중 친구들, 다산 구주입의 중등팀장 정충현입니다. 이제 드디어 3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마무리가 되었지만 간단하게 중간고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분석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기말고사는 과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간고사 기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3학년 1학기 1단원 제곱근과 실수부터 인수분해까지 총 선택형 25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미리 사전에 이야기한 대로 창의적인 변형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되었고, 잠시 후에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기출 문항을 한번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상 문제가 한 문제만 출제가 되었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좀 평이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제곱근과 실수,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가 좀 밸런스 있게 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본다면 6번, 12번, 25번 문항이 좀 오답률이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문제들을 실수 없이 마무리를 지었다면 고득점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12번과 25번 문항이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항입니다. 제곱근 표를 가지고 주어진 값을 구하는 건데, 많은 친구들이 10의 짝수 제곱들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10의 짝수 제곱 외에 또 다른 제곱수까지도 좀 파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포인트가 되었고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루트 508을 10 곱하기 루트 5.08이라고 여기까지는 준비를 해놨지만 제곱근 표에 5.08이 없다 보니까 좀 많이 당황하신 친구들이 있었을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하신 친구들은 5.08보다 작은 제곱수인 4를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5.08을 4 곱하기 1.27로 좀 표현을 바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주어진 루트 10 곱하기 루트 5.08을 10 곱하기 루트 4 곱하기 1.27로 좀 변형을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 문제도 좀 가볍게 풀 수 있었을 건데, 아마 실전에서는 약간 흠칫했을 문항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25번 문항입니다. 지금 25번 문항이 학교에서 미리 창의적인 문제를 한 문제 출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문제가 되고요. 문제 풀이 과정은 교과서에도 있을 정도로 조금 대표적인 풀이 방법이긴 하지만, 주어진 그림을 약간 변형을 하면서 좀 신선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도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가 BM의 길이와 ME의 길이를 각각 A, B라 잡고 문제에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들을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이 ABM 넓이가 25n이라고 주어져 있으니 A는 5 루트 2n이 될 거고, DEM의 넓이가 22-2분의 n이라고 했으니 B의 길이는 루트 44-n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왔다면 이제 이 문제는 그냥 평범하게 많이 연습했던 문제가 되고요. 각각의 길이가 모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를 기준으로 본다면 n은 2 곱하기 어떠한 자연수의 제곱 형태가 될 거고, 그걸 만족하는 여러 가지 n값 중에 b까지 자연수를 만들어주는 n값을 우리가 구해준다면 그 n의 값은 8이 됩니다. 그렇다면 삼각형의 넓이들을 n에 8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삼각형 AMC는 삼각형 ABM과 닮음이기 때문에 삼각형 AMC의 넓이는 삼각형 ABM의 넓이와 같을 거고요. 그 넓이는 200입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삼각형 DME의 넓이는 18이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각형의 넓이는 전체 200에서 18을 뺀 182가 된다. 아마 그래서 처음 그림만 딱 봤을 때는 아차 싶었을 텐데, 내가 좀 스타트를 끊고 나면 이런 문제였구나 하면서 좀 가볍게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세 번 중에 이번에 좀 25번 문항을 좀 새롭게 신선하게 출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한번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이한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6번, 12번, 25번 정도를 실수 없이 잘 마무리 지었다면 고득점을 받았을 거고요. 다만 세범 중이 작년에 한번 전과가 있었죠. 중간고사가 어느 정도 쉽게 나왔다 보니까 기말고사는 좀 여러분들이 많이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출제가 될 거고요.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방정식의 그 근이 가지는 의미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근의 조건이 주어진 문제 또는 도형과 연계되는 활용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유형들을 좀 확실하게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단원의 키포인트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근의 공식. 그래서 근의 공식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심화 응용 문제들을 좀 많이 연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도형과 연계되는 문제 중에 특히 닮음과 연계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될 거니까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함수는 아시다시피 그래프가 절반 이상인 단원이기 때문에 그래프와 좀 많이 친해지셔야 되고요. 2차 함수에서의 포인트는 그래프의 축, 그리고 축과의 교점인 꼭지점이 이제 중등수학에서 2차 함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주 대표적으로 그래프와 도형이 연계되는 문제는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도 확실하게 학습을 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중간고사가 너무 평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중간고사는 잊으셔야 됩니다. 기말고사는 높은 확률로 어렵게 나올 거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닮음과 연계되는 방정식의 활용 문제, 그 다음에 도형과 연계되는 2차 함수의 그래프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반드시 학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형들을 연습하고 암기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번 중간고사에 출제된 25번 문항처럼 좀 신선하고 낯선 문항이 출제가 되었을 때도 우리가 무리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을 이제 중심적으로, 궁극적으로 기르신다면 기말고사가 조금 어렵게 나오더라도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번 중 친구들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저희도 9주 2배에서 만납시다.